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좀 더 못다한 이야기들하고 오늘 컨콜들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도 오늘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뭐 선물부터 올라가 있던 것들이 테슬라가 선반영 되었는지 어쨌든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도 했고 약간의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엔솔하고 뭐 양극재, 특히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두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의 미국 진출 신청 관련해서 속마음들이 사실 오늘 뉴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담가 사실 확인만 했었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긴 했죠. 이런 것들이 IRA 이후에 법안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신청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산업부에서 뭐 최대 3개월까지의 뭐 당연히 더 빨리 해주겠죠. 사전 조율을 거쳐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확정을 짓겠다라고 주담도 얘기를 했었고 실제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 그 속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에서도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습니다. IR 이후에 신청 예정이다. 이거는 뭐 사전에 주담이 확인됐던 내용이었고 지금 레드우드와의 계약서를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이던스 지난달 30일에 IRA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회사 측이 판단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부의 수출 신청을 할 때 파트너사와 사업 구조를 작성을 해야 된다. 지난해 말 나온 IRA 세부 시행령을 보고 투자 규모에 대한 조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론부터 말하면은 조금 더 축소해서 수요를 최대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닌 곳에서도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하면 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을 보겠다라고 돼. 물론 이것들이 지금 가이드인 거일 뿐이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구체부터 저희 원래 LNF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전구체부터 풀사이즈로 갈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양극재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전구체부터 풀사이즈로 다 지금 미국에서 할지 아니면 전구체는 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 이제 FTA 체결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 전 단계까지 말고 최종 조립만 양극재만 미국에서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에서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많이 만들고 최종적으로 섞어서 양극재를 만드는 믹싱 작업을 양극재를 미국에서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만 하면 되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전구체부터 하게 되면은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양극재만 살짝 가게 되면은 사실 투자 금액이 반 이상 줄기 때문에 또한 더 작은 금액으로 캐파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사실 LF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3천억 정도의 자금을 이런 사모펀드나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한다고 그것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의 IR 자료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번에도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서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로 IR의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미국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건 무조건 하긴 할 겁니다. 레드우드가
레드우드에다가도 300억 정도의 투자도 했고 다 지금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갈 것을 보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부 관계자는 양극재 등 국가 핵심 기술은 수출이 금지된 기술이 아니다. 기술 유출 방지만 하면 수출을 허용해주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것들은 수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지금 나머지 애들도 다 진행 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어저께 해줬었죠. 사실 어저께 포스코 케미칼은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포스코 케미칼 당연히 뭐 불허할 거라고 생각한 양극재 업체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예상치 못하게 이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된 방지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얘네 양극재 업체들이 태클 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거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포스코 케미칼은 수주에 대한 지금 이제 지난 작년부터 뭐 포드에 대한 이런 OEM에 대한 직접 계약에 대한 소문이 지금 무성해지는 상태에서 좀 더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실적이 뭐 박살 났지만 물론 다 이유가 있죠. 제조 소재 배터리 말고 물론 음극재에서 좀 부진했지만 기초 소재에 대해서 부진했기 때문에 영업 컨센을 훨씬 하회하는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그래도 1% 혼자 올랐던 것 같아요. 굉장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들에 대해서 레드우드는 이거 승인은 그거지 조금 더 이제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시장에서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좀 물론 이것들이 좀 해지가 된다고 하면 본물 터듯이 다른 최종 OEM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될 테니까 LNF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허들 문제는 좀 더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포스코 케미칼에서 얘기와 정부 관계자의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된다라는 가정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씩 좀 허들은 낮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나왔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테슬라 LG 엔솔과 테슬라 이야기예요. 제가 초반에 제목에도 나왔지만 엔솔과 테슬라는 더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공장이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잠시만요. 애리조나 공장이 여기 컨콜 관련해서 테슬라 가격 인하 당시 PQ 변화는 있냐? 큰 변화 없다. 지금 가격 인하 후 주문량 회복을 언급했고 베를린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유럽에 중국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LNF는 엔솔 공장을 통해서 유럽과 중국 일부를 하고 있는데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모델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럽의 베를린 생산까지도 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다만 얘네들이 배터리 판가는 차량 판매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가 인하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시장의 노이즈를 없어주었기 때문에 증설 계획은 지역 어플리케이션별로 보면 애리조나 라인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뭐 보류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테슬라 및 EV 스타트업과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미국 공장에서는 파나소닉이 완전히 독점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엔솔이 비집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다는 이제 CATL이 원래 스탠드라인 제일 낮은 모델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공장도 못 짓고 그래서 당연히 엔솔이 뭐 파나소닉이 풀캐파를 해준다고 해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엔솔에서 굉장히 지분을 많이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엔솔도 좋고 당연히 LNF도 북미 지역에서도 LNF가 처음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파나소닉과 레드우드를 통해서 엔솔 우리 LNF 쪽에서 공급을 하는 그쪽도 공급을 원래 할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북미 지역에서도 엔솔이 진입을 하면서 LNF가 크게 공급량을 늘려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밸류체인 테슬라 밸류체인은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겠죠. 그 보루는 당연히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는 또 이게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엔솔과의 비중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납품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황에서 엔솔과 JV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장인애들 이윤도 보호 차원에서 어차피 다 그냥 엔솔한테가 다 때려박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자기네 자체 배터리에도 100기가와트시 정도밖에 지금 뭐 못 만드는데 1, 2년 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향유하려면 이제 엔솔과 합작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엔솔하고 JV를 할 것이라고 1분기 때 3월 컨콜 때 3월 1일 날 인베스터 데이 때나 뭐 한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엔솔 컨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은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엔솔에서 유럽과 중국은 각각 40% 그리고 중국은 20% 성장 예상한다. 그래서 유럽도 굉장히 많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북미 같은 경우도 60% 이상의 시장을 성장할 것이라고 좋게 봤어요. 그래도 이런 전체 차는 안 좋지만 2차 전지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수주잔고는 뭐 385조입니다. 막 이거 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이에 상응하는 원가 절감을 이뤄내고 경쟁률을 갖추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달러가 좀 불안했었죠. 원가, 사실 저는 이 원자재에 빠져서 양극재 판가 하락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런 전기차 수요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좋게 보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너무 급락하면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너무나 하락해도 얘네들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간다고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고객사 가격이나가 뭐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작년 말에 일부 사측 변경이 있었다. 세액 공제 관련해서 규모나 인식 시점은 회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아직 근데 불안전하다. 경영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펀더멘털한 원가 경쟁력이다. 정책은 자주 변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 여러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부품, 광물 각 3,750달러를 박았는데, 이것들이 약간 지금 희석이 되면서 메인은 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은 이 배터리를 현지에서 만드는 회사에게는 이렇게 부품 광물 가격이 7,500달러에 달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얘네들이 독식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OEM 업체나 다른 애들도 우리 것도 해줘라 이런 요청들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쉐어할 이유는 없다. 그래도 뭐 우리가 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판가에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쉐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쉐어할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동진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잘 써 있는데, 테슬라도 여기에서 테슬라도 자체 배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로도 받고, 제가 한번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긴 했죠. 차료도 7,500불을 받고, 배터리를 자기네가 만들면 거기에서도 또 7,500불을 받고, 광물까지도 하고, 유일한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콜 때 20% 이상의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강하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는데, 그 기반에는 뭐 이런 FSD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걸 빼고서도 이런 원자재 값이 이제 미래의 그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광물 자원에 당연한 광물 자원도 당연히 가격이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빠져도 1,000만원의 일부는 원가 절감이 이런 광물 자원이 하락함에 따라서 뭐 300만원은 하락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이런 세액 공제도 AMPC 혜택도 받아서 또 절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자체 배터리가 얘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더 이것에 더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빠르게 많이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그 필요한 물량의 뭐 30%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 엔솔에서 많이 가져갈 거고 파나소닉도 많이 가져갈 거고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더 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가격이다가 됐고, 네, 여기서 보면 이거 네, 전지 입장에서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그래서 IRA로 인해서 수취하게 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일정 부분 가격 인하를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또한 한국 업체들도 배터리 공급 기회가 더 확대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파나소닉하고 3등분 하던 거를 파나소닉도 증설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엔솔에서 굉장히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이 굉장히 2170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4680까지 변경해서 테슬라 향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막 짧게 포스코 케미칼도 얘기를 해보면 뭐 굉장히 실적은 좋진 않았습니다만 요거 리포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잠깐만 이게 너무나 이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 죄송합니다.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줬고요. 실적 부진 원인은 뭐 포스코 제철소 가동 중지, 연말 재고 조정, 성과급, 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게 있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양극재부터 음극재의 얼티엄셀 향 공급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오늘 50% 증가한다 이런 컨콜 Q&A 시간에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그래도 좀 신규 수주에 대한 계약 임박에 대한 소문과 함께 그래도 요즘에 주가가 가장 좋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전략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IRA 관련해서 증설계약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영역이냐, 3월에 최종 결정될 거다, FTA 국가로 확대될 경우 전략이 수정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GM과 논의하고 있는 10만 톤 캐나다는 그대로 진행하고 전구체도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고객사들과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면 LNF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국내 증설 물량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안 가도 되니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겁니다. 국내에서 꽤 많이 더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음극재 같은 경우도 잘 될 수 있고. 네, 오늘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 구독자 좀 늘리는 게 제 보람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차전지는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